자, 안녕하십니까. 신상윤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시장 조사 방법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요. 뭐 이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인연은 그동안 이 관련한 과목들을 제가 대학이나 이제 여러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만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의 어떤 질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저한테 뭐 하려고 하냐면 이제 물어보고 하려고 할 때 어떤 컨택 포인트가 필요하죠. 서로 이렇게 접촉 포인트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사용하려는 게 메일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메일을 보면 이제 푸르나 76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닷컴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든 저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교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깐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학문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을 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수험을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뭐 하는 것이 어떤 시험 목적에 맞게끔 쓰여진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수험서를 사용을 하지 않고 뭘 사용합니까? 저희가 어떤 대학 교재를 사용을 하죠. 그 이유는요. 수험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교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떤 시험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이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형식으로 좀 짜집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할 때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구조를 잡는데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책을 어떤 뭐 교수들이든 학자들이 책을 집필을 할 때 뭐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선 책들을 집필을 하거든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히고 구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대학 교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고른 책이 마케팅 주사 5판 이학식 교수님이란 이제 유호정 교수님이 쓴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뭐 합냐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꼭 이제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의 진행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화 과정이다라고 해서 한 15강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 이론에서는 여기서 쓰여져 있는 것처럼 교재를 중심으로 암묵지를 형성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암묵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닐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이제 잘난 척 해보려고 어려운 단어를 좀 썼어요. 암묵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폴린이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처음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한 것들이 뭐 하게 됩니까? 자신의 어떤 내면 속에 쌓여지게 되죠. 그렇게 내면 속에 쌓여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묵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아직 표면적으로 표출되어져 있지 않는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암묵지를 쌓아가는 과정을 기본 이론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본 이론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을 보기 위한 그 기초 토대를 뭐 하겠다? 단단히 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로서 기본 이론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요.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제 형식지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암묵지와 형식지가 썼으니 형식지는 암묵지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자신에게 쌓여져 있는 지식을 뭐 한다? 겉으로 표현해 내기 시작하는 것을 형식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형식지에서는 대표적으로 공식화된 어떤 문서 같은 걸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형식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험 목적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보게 되겠죠. 시험을 보면 뭐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쭉 기술을 해야 돼요. 특히 2차 시험이기 때문에 이가 논술로 기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면 아예 기술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답 자체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객관식이다라고 하면 오지선다형이다라고 하면 찍을 확률이 적어도 몇 퍼센트는 됩니까? 맞을 확률이 20%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도 없어요.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쌓여져 있는 지식을
뭐한다? 꺼내내어지는데 그 꺼내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출제 그 경향에 맞게 꺼내내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기출 문제든 아니면 제가 모의고사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문제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뭐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 뭐한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한번 기술에서 시험을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론 이론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실 때 뭘 하셨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새로 배우게 되는 그 지식을 아주 습관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게 시장 조상론이다라고 하면 이를 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방법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론이다라고 하면 그 방법론이 쓰여지게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개념들을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이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묵턱대고 외우는 거랑 이것을 이해하고 외우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다시 얘기하면 2차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외운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습득된 지식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 암기 형식으로는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은 개념을 외우기 전에 항상 뭐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 과정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암기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읽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 공부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저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것들든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껏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다. 즉 이해를 뭐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전체적인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전에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나름대로 그 책을 쓰는 어떤 학자가 전체적인 자신의 그 논리를 가지고선 설명을 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이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서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논리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익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익힌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책의 구조를 내가 기억을 하고 그 구조를 알고 거기에 있는 각 개념들을 뭐 할 수 있다, 분류시킬 수 있다. 그래야만 뭐 한다, 시험을 볼 때 필요한 지식들을 내가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하고 그 차례에 대해서 보고 넘어갈 거예요. 보통들 그 차례들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책에 있는 차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논리로서 어떠한 구조로서 책을 써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례를,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 차례를 꼭 공부하시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죠. 자신만의 서브 노트를 만들라. 왜냐하면 교재가 이거 무척 두껍죠. 무척 두껍기 때문에 뭐 하냐면 이 교재를 다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내가 브라브라브라 앵무새처럼 쓸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신만의 어떤 지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서브 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습득한 지식을 자신만의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얻어진 연습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나중에 시험 볼 때 무척 도움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건 서브 노트를 이만큼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다 뭐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개인의 그 성향과 능력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서브 노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전체 구조를 나의 언어적 표현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식적 표현들을 통해서 뭐 하는 과정이에요? 풀어내는 과정이에요. 즉 서브 노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요약한다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 체계를 나의 언어로서 표현해 놓은 것이 서브 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념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형식으로 쓰지 마시고 뭐 하시길 바랍니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암기도 필요하겠죠. 핵심적인 단어들은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써서 뭐 해보시길 바랍니까? 내가 써보길 바란다라고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그 시장 조사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마케팅에서 이 하나의 과목으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인호 교수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통계적인 방법들이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법론이 시험 점수를 받기에 되게 좋은 과목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그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과학적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들어가냐면 쉽게 숫자로서 표현되어진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1 플러스 1은 얼마예요? 2죠. 1 플러스 3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2와 3 중에 어떤 게 커요? 3이 커요. 그죠? 이게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형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뭐가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규칙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합니까? 그만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규칙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규칙이 지금 1 플러스 1처럼 간단하면 좋겠지만 이게 통계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좀 규칙들이 조금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규칙들에 대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뭐하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그 규칙에 맞춰서 뭐하면 기술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점수 획득에 편안한 과목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조사 방법론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를 기술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각각 시험 문제의 그 성격상, 즉 어떤 해석을 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개념들을 기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총 6문제가 이제 10개 100점 만점으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기술하시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던져 드릴 거예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뭐 하시면 된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초적인 그 배경 지식들을 쌓아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험 문제를 어떻게 기술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차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죠. 마케팅에서 시험을 보는 게 이제 마케팅을 보고 그리고 제가 참 악필이에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소비자 행동론을 보죠. 그리고 뭘 봅니까? 시장 조작론을 봐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굳이 쓰는 내용은 차례다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 시장 조사론이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어떠한 위치로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마케팅의 구성은 처음에 뭐로 이야기 될까요? 마케팅에 대한 그 개념적인 정리들이 있겠죠. 그와 함께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마케팅 전략이 나와요. 그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STP 전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STP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큰 전략이 나왔다라면 이 전략을 실행해야 될 어떤 기능적인 면들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피 전략이다라고 해야죠. 마케팅 믹스다라고 하는 포피 전략이다라고 나오고 그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TP 전략과 이 포피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제 생각에서는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쓰여진 게 요 전략이다 아니면 포피 전략이다라고 하는 전략이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 어떤 기업이 있거나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죠. 그 목표를 뭐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아니면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와 함께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 환경, 변화되는 그 경영 환경에 적응해 가는 방식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제가 뭘 얘기했어요? 병영해 가는 그 경영 환경에 뭐 한다? 적응해 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경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면 이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 라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봐야 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경영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경영 환경이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났을 때 뭐합니까? 마케팅에 맞는 경영 환경에 대한 그 분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 시장 조사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 과목을 보면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누가 중요해요? 소비자가 중요해요. 왜 소비자가 중요합니까?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고 그 성과를 최대화시키는 논리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거나 수익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안에서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수익에 되는 우리의 수익에 되는 그 원천이 누구에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소비자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소비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케팅과 중요하게 되는 그 소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소비자가 왜 그런 행동을 보여? 그리고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해 가? 라고 하는 그 환경 분석에 관한 방법론들이 필요하고 그 방법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다? 시장 조사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법론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 조사론에서 쓰는 방법론은 단적으로 무슨 방법론을 쓰겠다? 통계적 방법론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사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방법론은 어쩔 수 없이 뭐다? 통계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나는 통계의 통자도 모르다. 그리고 통계학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는 그 방법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방법론을 어떻게 뭐 하겠다? 해석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해석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차차 공부하겠다. 그리고 기초 통계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 조사론을 배울 때 이제 학교에서는 하나의 전수 과목,
이제 선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필요한 그 기초 통계에 관해서는 이제 강의 시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조사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자료들을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 안에서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그건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그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마케팅 조사의 역할과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나왔어요. 마케팅 조사 기초다라고 해서 즉 마케팅 조사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선 넘어가겠다. 그와 함께 두 번째로 조사 목적의 설정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이 조사 목적의 설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마케팅 조사에 대한 그 단계들 있죠. 그 단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그렇게 이제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3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3장에서 뭐라고 나왔냐? 조사 디자인, 그래서 탐험 조사, 기술 조사, 인과관계 조사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 3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때 어떠한 부분으로서 조사가 실행이 되느냐라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3장에 있는 탐험 조사, 기술 조사, 인과관계 조사는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시험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조사를 즉 자료를 수집하는 그 방법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쓰여져 있는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기억을 해 두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2부로 가니 뭐가 나오냐면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하면 뭐합니까? 이제 조사를 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얻어야 되겠죠? 그 정보들을 얻어가는 그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차 자료와 정성 자료, 어떤 정성 조사 같은 것들과 함께 서베이법과 관찰법, 그리고 실험법,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마케팅 조사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요, 서베이법이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요. 그와 함께 실험법이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는 뭐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는 시험에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베이법과 실험법 같은 것들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와 함께 2차 자료와 정성조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면 기본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하시면 좋겠다? 이것은 기억을 꼭 해 두셔야 할 부분들이다. 기초적인 지식으로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부에 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자료 수집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설문지와 관찰 기록지, 측정의 기초, 척도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9장까지 있는 내용들로 이야기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 척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척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는요, 무슨 데이터냐면 통계로 돌릴 수 있는 데이터여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수치적 데이터여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데이터가 꼭 수치적 데이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어떻게 수치화시키지? 라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치화를 시키는 것이 척도 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척도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되고, 또 시험에서도 이제 종종 출제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4부에 가면요. 표본 추출과 자료 분석의 기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을 할 때 통계적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집단을 뭐 할 수 없냐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규모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 뭘 활용하느냐? 표본 집단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표본 집단을 조사함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무슨 효과하고 비슷해야 돼요? 모집단을 조사해서 얻어지는 효과랑 비슷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한 모에 관한 관계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표본을 뽑고 조사를 해야만 모집단을 조사한 것만큼 어떤 결과값이 나올까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4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즉 마케팅 조사 아니면 연구 조사 방법론이다라고 한다면 이 표본의 추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료 분석의 기초 통계 그리고 가설 검증의 기초 그리고 이제 뭐 자료의 시각화는 이제 좀 뒤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가설 검증의 기초까지 있는 부분들은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주셔야 된다? 꼭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5부에 있죠. 5부에 보면요. 자료의 분석이다라고 해서 이제 중급 통계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봤더니만 차이 검증에서 T 검증과 Z 검증, 그 독립성 검증이다라고 해서 카이스퀘어 검증, 그리고 적합도 검증, 또 카이스퀘어 검증서부터 해서 분산 분석, 상관 분석과 해기 분석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5부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조사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회귀 분석 같은 경우들은 이제 종종 많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란다. 즉 이제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수집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 뭘 하겠다?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해석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즉 각각의 여러 가지 통계학적 분석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분석이 갖게 되는 그 개념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뭐한다? 분석 결과로 나와져 있는 답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6부로 가면요. 자료 분석과 그 다음에 고급 통계 및 이제 최신 기법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요인 분석, 판별 분석, 군지 분석, 그리고 다차원 척도법,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는 이제 통계에서도 이제 고급 통계로 활용이 되고요. 그 이제 자주 활용은 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활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방법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뭐 하실 필요는 있다.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다. 여기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셔야 된다?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나타나게 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나타난 무엇을 결과값들을 뭐 해야 된다?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앱 애널리스틱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점점 뭐에 의해서 디지털 이제 형식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디지털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게 되는 지표나 방법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좀 정리를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끝에 조사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끝나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체계에 대한 구조가 나타나져 있고요. 이 전체적인 체계의 구조를 봤더니만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처음에 시장 조사로는 어떤 의미를, 즉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개념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잡았습니까?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뭐 해야 돼요? 수집해야 되겠죠? 그 수집에 대한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집을 뭐 하자? 그냥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렇게 잘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젠 뭐에 관해서 통계적인 방법론을 가지고선 뭐 하자? 자료들에 대한 결과값들을 내놓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마케팅 조사의 구조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한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첫 번째 마케팅 조사의 기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마케팅 조사의 기초는요. 마케팅 조사의 역할과 절차, 조사의 목적의 설정, 그리고 조사 디자인과 탐험 조사, 기술 조사, 인과관계 조사다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될 내용은요. 여기 있는 이제 제 챕터 3에 있는 조사 디자인, 탐험 조사와 기술 조사, 인과관계 조사 이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마케팅 조사가 가지게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그 개념적인 것과 그와 함께 조사 목적의 설정에 관해 부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마케팅 조사다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때 기초적으로 쓰여지게 되어지는 그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뭐 평균이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분산이다라는 것이 이야기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해보자, 정리를 가져가는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자, 첫 번째로 마케팅 조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는요,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이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한번 수업 들었죠. 첫 시간에 이제 수업을 했죠.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소비자와 기업과에 대한 어떤 교환 거래, 교환 관계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이거는 크게 줄 필요 없으세요. 이건 어차피 마케팅 개론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듣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끝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요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케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합니까?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인데 그 여러 과정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형식이 우리 기업, 우리 조직에게 이익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다라는 것을 필요하게 되고요. 그 정보를 뭐 해주기 위해서,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케팅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집하고 뭐 하는 것이다?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정의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집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뭐 한다?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꼭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 한다? 시장에 있는 정보를 누구에게? 기업에게, 다시 얘기하면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을 마케팅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정보에 의하여 시장 기회와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마케팅 실행과 그 평가가 가능하며 나아가 마케팅 성과를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와 분석은 뭐에 활용이 된답니까? 시장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활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뭐에 활용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장 기회와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실행과 그 평가가 가능하며 보다 성과를 감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동일한 방법론을 썼다 하더라도 뭐 한다? 어떠한 조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각각 그 조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값들이 뭐해질 수 있다? 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해서 뭐 한다? 수집하고 분석을 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나타내 주는 것이 마케팅 조사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문제에 대한 확인,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견과 확인을 위한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잠재력 조사, 시장 점유율 조사라는 것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다라고 했더니만 뭐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시장 세분화는 뭡니까? SDP 전략에서 S 전략이죠. 그와 함께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포피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즉 문제 발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즉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선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원인을 봤더니만 뭐다? 광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즉 광고를 하는데 누구에게 해야 할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기능성 면에 위한 것들을 광고를 해야 할지를 뭐하더라?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봐야 되겠다. 즉 문제 해결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다. 이 문제 해결과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마케팅 조사 방법을 썼다, 어떤 방법론을 썼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와지게 되는 해석 방법들이 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전략적 마케팅과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즉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마케팅 속에서 마케팅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략적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략이다라고 하면 그 전략의 각각의 수준이 있죠. 가장 상위에 있는 수준이 무슨 전략입니까? 기업 전략이죠. 두 번째 수준은요. 그렇죠. 부분 전략이나 아니면 사업부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전략을 기능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케팅 전략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기능 전략으로서 수행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러한 기능 전략으로서의 마케팅을 활용하게 되기 위해서 각각의 마케팅 조사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략을 처음에 세우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전략은 상황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즉 마케팅 상황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상황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분석이나 경쟁 분석이나 환경성 분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상황 분석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전략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계획하고 수립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전략 수립이다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 표정 시장 결정, 포지셔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전략이 수립되어졌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전략을 실행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두의 입장에서 들어가겠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또 하나 전체적인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행했을 때, 마케팅 전략을 실행했을 때 그 전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실행되어졌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또 뭐 해봐야 됩니까?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러한 통제 부분에서도 이야기되어지는 부지 마케팅 전략 수행과 결과의 통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전체적으로 이제 마케팅 조사 시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조사 실시 여부의 결정이다라고 해서 정보의 보유, 의사결정의 중요성, 시간의 제약성, 자원의 제약성, 정보의 가치와 비용, 그리고 각각의 조사의 실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해봐야 된다? 따져보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여러분 여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케팅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다 보니 마케팅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어지느냐,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이제 궁금증을 각각 가지기 시작을 하겠죠. 봤더니만 마케팅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형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경영에서는 뭘 꼭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되냐면 비용, 편입 분석이다라는 것을 따져보셔야 돼요. 비용 편입 분석이 뭐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조사를 하게 될 때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비용들이 있죠. 그러면 그 비용들을 통해서 나는 궁극적으로 뭘 얻길 바랍니까? 하나, 수익을 얻길 바라죠. 즉, 마케팅 조사를 무조건 실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나중에 우리에게 갖다주는 수익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케팅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마케팅 조사하는 것이 너무 비용적으로 우리가 부담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한다? 수익을 가져주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한다? 이 마케팅 조사는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항상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꼭 따져본다? 비용과 편입 분석이다라는 것을 따져보고선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마케팅 이제 조사 종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이제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것이 애드혹 조사다라는 것을 하는데 이 애드혹이요 라틴어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의미에서 애드혹이다라고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개발 기업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이다. 어떤 이제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알고 싶어하는 특별한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원인들을 뭐한다? 어떤 조사 기관에 우리 이러한 원인을 찾고 싶어. 그러니 이거에 맞는 조사를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애드혹 조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이야기되는 것이 신디케이트 조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신디케이트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우리한테 어떤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한다? 우리가 이제 조사해 놓은 것들을 필요한 기업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제 조사해 놓는 것들을 신디케이트 조사다 해서 뭐 브랜드 점유율 조사나 가격 조사나 뭐 소비자 선호도 조사 같은 걸 해놓고서 필요한 기업에게 이제 팔아 넘기기 위해서 하는 조사를 이제 신디케이트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옴니버스 조사다라고 한다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어떤 조사를 실시하려고 봤더니만 그 조사에 관한 결과값들이 A 기업도 필요할 것 같고 B 기업도 필요할 거 C 기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뭐합니까? 이번에 한번 조사할 때 너네 기업만 필요한 거 하지 말고 우리 기업에도 필요한 것들을 다 한 번에 조사하자. 그래서 각각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 그래서 뭐 질문지 개수별로 비용을 부담하는 조사 같은 것들을 옴니버스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그 애드혹 조사나 신디케이트 조사나 옴니버스 조사 같은 것은 하나의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이제 마케팅 조사자와 관리자다라고 했을 때 그 잘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과업 지시가 필요하다라는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한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셨으면 좋겠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이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서 들어오니까 너무 피곤하시죠? 그죠? 조금만 참아 주시길 바라고 제 목소리가 그렇게 막 좀 나긋나긋하죠?
나긋나긋해서 좀 졸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고서 더 이제 하도록 해보고요. 힘내보도록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